자, 팀스 잉글리쉬의 파워 그래머 이번 시간에 부정사 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용법 두 번째 형용사 용법 배워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했냐면은 부정사의 기본 개념과 두 번째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에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페이지가 너무 한꺼번에 넘어가서 그렇죠. 자, 내용은 길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 동그랗게 귀도 활짝 하고 우리 집중해서 볼게요. 일단은 형용사를 보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얘가 뭐라고?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명사적인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형용사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부사는 보조적인 성분이에요. 즉 수식을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 얘를 없애도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예문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만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많은 친구들을. 자,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냐면은 나를 도와줄 친구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 그러면 얘를 꾸며주는 것은 friend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 즉 질문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은 형용사로 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이거를 굳이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시간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 It's time to go to bed. 잠자리 들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학교 갈 시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것이 전부 다 보어인데 그 안에 어떤 시간이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주의해서 봐줘야 되는 게 지금 이 꾸며주는 것과 꾸밈을 받는 것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노란색으로 표현해 준 부분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사 뒤에 붙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도와줄 많은 친구, 나를 도와줄 많은 친구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본다면 전치수식, 얘는 앞전을 써서 전치수식의 개념이고 얘는 후치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투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비투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동사 뒤에서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래요. 자, 이것을 비투용법이라고 문법에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비동사가 존재를 나타낸다는 뜻은 배웠죠. 그래서 얘가 보호가 되는 건데 우리는 10시에 내일 아침 10시에 만날 것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것이 원어민이 생각하는 어떤 이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할 예정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격식을 차린 표현에서 사용이 된대요. She is to make a speech. 자, 그녀는 만드는 것이다. 자, make a speech는 말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콜로케이션 개념으로 이제 의역을 해야 되죠. 연설을 한다. 그래서 그녀는 연설을 하는 것이다. 이게 보어인데 연설을 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to가 앞으로의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설을 하게 될 상태이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예정을 나타내는, 즉 무엇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색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정과 의무, 가능, 목적, 의도, 운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원어민도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표현과 영어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관점에서 우리말로 여러 개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이 원어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인을 중심으로, 물론 뭐 영어가 영국인도 쓰지만 지금 현대 세상에서 이제 미국인을 대변을 한다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다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의무도 당신은 10시까지는 이 by가 어떤 기한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럼 10시까지는, 즉 10시가 되어도 되고 10시 뭐 전이 되어도 되는데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뭐뭐를 해야 되는 상태다. 이게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적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쓰죠. must나 have to를 써서. 여기 지금 같은 맥락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격식을 차린 표현에서 사용이 됩니다. 신문 기사나 보고서 같은 것들.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You are to return this book within today. 자, 오늘 안으로 너는 그 책을 돌려줘야 돼. 너는 앞으로 그것을 돌려주는 상태에 처해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돌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No, a cloud was to be seen in the sky.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문장 패턴은 아닌데, no로 영어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어떤 것도 못마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떤 구름도 to be seen, 하늘에서 보여지는 상태로 있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럴 기미가 조만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몰려올까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빠른 어떤 미래의 시간에 구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서 무슨 기우제를 지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년 뒤에 비가 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곧 일어날 어떤 미래 상황에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할 때 사실은 다 좀 혼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if you are to succeed, 너가 어떤 상태냐면은 성공하게 된 상태로 있다면, 참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곧 성공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의외로 이제 운명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와요. 이것은 고등학교 지문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결코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자, to see again, 다시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이때 상황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시간에 만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럴 운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용사 용법에는 이 비투용법이 있다라는 것은 뭐 참고로 알아두는데, 중학교 영어보다는 좀 고등 과정에서 비투용법은 좀 사용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영유를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그림책에도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로 쓰인 것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게 기억해주고 다음 시간에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